유달리 물을 좋아하는 외삼촌과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어린 조카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일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네에는 큰 저수지가 있었는데 손맛이 좋다는 소문과 으스스한 물귀신의 소문까지 더해져 1년 내내 낚시꾼들과 물귀신을 보려는 사람들이 동네를 방문해서 저수지 근처 매점은 심부름을 하는 점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외삼촌과 제가 일해서 받는 돈은 가난한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외삼촌과 저는 생각만 해도 오싹한 물귀신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소문 덕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매점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좋을 뿐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달리 외삼촌은 학교에도 가지 않고 가난한 집안의 밥벌이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외삼촌에 대한 미안함과 연민으로 저는 외삼촌을 따라다니면서 일을 돕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곤 했습니다. 외삼촌은 시간이 날 때면 누군가 선물해준 낡은 시집을 꺼내 읽곤 했습니다. 낡은 시집을 보면서 미소 지을 때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집안을 돌보면서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포부를 갖고 있는 외삼촌을 저는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도 않았지만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외삼촌은 외모도 잘생긴 편이어서 동네 누나들이 외삼촌을 많이 따라다니곤 했지만 외삼촌은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동네 여학생 한 명이 외삼촌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학생은 막무가내로 외삼촌과 친해지려고 애를 썼지만 외삼촌은 냉정하게 여학생을 대했습니다. 왜 그렇게 냉정한 태도로 대하는지 저는 외삼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삼촌은 자신이 학교에도 가지 못했고 집도 너무 가난해서 결국엔 좋지 못한 결과가 있을 거라며 차라리 냉정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는 게 서로에게 현명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외삼촌의 마음을 모르는 그 여학생은 자신을 외면하는 것에 큰 충격을 받고 이상하게 변해갔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은 간데없이 잘 씻지도 않고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아무렇게나 입어서 헝클어진 이상한 모습으로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순진한 여학생이 외삼촌에게 거절당한 상실감 때문에 정신을 놓았다며 수군거렸습니다. 그 여학생은 거의 매일 삼촌의 집 앞에 와서 하염없이 앉아있기도 했고 어떤 날은 큰 소리로 외삼촌에게 욕을 하는 등 나날이 그 행동이 기괴해져 갔습니다. 그 여학생은 처음과 달리 얼굴도 일그러져 갔습니다. 소리 지르고 화내며 얼굴을 찡그려서인지 맑고 곱던 얼굴은 험상궂고 난폭한 모습으로 점점 변했습니다. 이상한 일은 며칠 후에 일어났습니다. 거의 매일 외삼촌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던 그 여학생이 언제인가부터 나타나지 않아 동네가 조용해진 어느 날이었습니다. 누군가 다급하게 고함치는 소리가 동네를 뒤흔들었습니다. 저수지에서 죽은 시체가 떠올랐던 것이었습니다. 그 죽은 시체가 다름 아닌 그 여학생이라는 사실도 다들 알게 되었습니다.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포로해진 채 온몸이 퉁퉁 부어 누워있는 그 여학생을 보고
동네 사람들은 다들 외삼촌을 매정한 인간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물귀신을 보겠다고 들락거리던 많은 외지 사람들과 낚시꾼들이 막상 실제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사고가 일어나자 아무도 오지 않고 발길을 뚝 끊어 온 동네가 침묵에 쌓인 것처럼 적막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고 온몸에서 물이 떨어지며 저수지옆길을 걸어가는 여자 귀신을 보았다는 소문과 저수지 옆 벤치에서 여자가 앉아있어 바라보았는데 눈동자가 보이지 않는 귀신이었다는 소문 등 해괴한 소문이 동네를 휘몰아쳤습니다. 외지인들과 낚시꾼들의 발길이 끊기자 수입이 크게 줄어든 동네 사람들은 삼촌에게 몰려와서 따지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는 등 분풀이를 해대곤 했습니다. 저는 가난해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자신을 희생해 가족들을 보살피는 외삼촌을 동네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간이 빨리 흘러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난리치던 동네 사람들도 조용해지고 물귀신의 흉흉한 소문이 가라앉을 무렵 외삼촌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한밤중 자려고 누워있으면 누군가 창문을 계속 두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서 바라보면 죽은 그 여학생이 온몸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며 서 있는데 퉁퉁 부은 무서운 얼굴로 외삼촌을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일 밤 오는 그 죽은 여학생 때문에 잠들지도 못하고 너무 괴롭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은 같이 있어달라고 해서 떨리고 무서웠지만 외삼촌과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정을 조금 넘겼지만 별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아 외삼촌과 저는 꾸벅거리며 잠들 찰나였습니다. 누군가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머리끝이 쭈뼛서는 오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금이 저려 뻣뻣해진 몸을 억지로 일으켜 창문을 보곤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곳에는 그 죽은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흉측하게 일그러지고 퉁퉁 부은 얼굴로 원망스럽다는 듯이 창문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물을 뚝뚝 흘리며 서 있는 그 모습은 꿈에 나올까 두려운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외삼촌은 일을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그날 이후 외삼촌은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외삼촌이 마음이 괴로워 견디지 못해 떠났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소문의 주인공으로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삼촌조차 보이지 않게 되어 조용한 나날들이었습니다. 물귀신의 소문도 가라앉아 다시 낚시꾼들이 모여들어 북적인 어느 날 또 한 명의 시체가 떠올랐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 달려가 보니 외삼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억울한 물귀신은 반드시 한 사람을 잡아간다며 그 죽은 여학생이 외삼촌을 데리고 갔다고 두려워했습니다. 외삼촌은 두 눈을 꼭 감고 마치 추워서 팔을 감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안고 있는 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외삼촌의 낡은 시집을 가져다가 삼촌의 축축한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자 얼어붙은 것처럼 불편해 보이던 팔이 쓱 풀리며 외삼촌의 몸 옆으로 불썩 놓이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다가 억울하게 죽은 외삼촌의 넋커지는 동네 사람들의 정성으로 치르게 되었습니다. 부디 다음 생이 있다면 하고 싶은 것 실컷 하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